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우리 김혜님이 오늘 장이 불안하니까 하트를 달고 나오셨네요. 오늘 FMC 회의가 있으니까 FMC 회의 앞두고 우리가 또 좀 선방해 주기를 좀 기대하는 차원에서 네, 입었습니다. 오늘 좀 F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좀 오늘 하루 좀 선방을 하고 내일 새벽에 좀 견조하게 좀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 또 가슴에 양봉을 하나 달고 왔는데요. 자, 오늘 흐름 한번 가족 여러분들과 전반적으로 또 체크를 하고 시장 개장 시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국 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위안화도 요즘 그런 모습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래서 어제까지는 위안화가 살짝 또 강세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까지는 또 위안화가 살짝 위로 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뭔가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 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또 약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흐름이 위안화의 최근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주간 비트코인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외국계 우리 이야기를 해드렸죠, 기사를. 요거 이야기, 밸런스에서 요 기사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야, 이거 불안한데? 비트코인이 또 위험자산인데 뭐 이야기를 어제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또 큰 폭으로 지금 또 아니나 다를까. 이더리움은 10% 빠지고 있고요. 네. 아까 보니까 보라보라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뭐, 제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또 약간 위축되는 그러한 흐름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3,000과 22,000 정도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게 뭐 원래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815에서 강의를 또 하시지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쭉 그어놨는데 이번에 오늘 새벽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공간을 열어버리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추세대에 여기에 공간을 열어뒀다는 것은 이게 여기가 하락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만 포인트까지 이렇게 2만 선까지 지금 다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FMC 회의를 앞두고 아마 암호화폐 쪽도 위험자산 쪽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6% 정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요. 아침에 하락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시총 2위죠. 10% 정도. 네, 대부분의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밸런스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험난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그림이 또 주중에 좀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이제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내일 발표되는 앞두고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별히 큰 뉴스가 나온 것은 제가 캐치를 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스민님이 우리 리처드 키메님 힘내시라고. 네. 비록 이더리움은 10% 가까이 빠지지만 보라코인은 0.77%밖에 안 빠지고 있다고. 예. 힘내세요. 화이팅. 뭐 그렇게 제 인생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아무튼 지금이라도 한 80% 빠졌다니까 80% 그거 팔아가지고 80% 빠진 다른 성장주 사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코인은 하나 들고 있어야 돼. 남자인데. 남자라면 코인 하나는 그래도 또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카카오가 이 자회사들 계열 분리를 많이 하면서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큰데 그래도 뭐 카카오가 좀 뭐 코인 하나는 제대로 성공시키는 그런 좀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기대감이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차라리 카카오 주식을 사려니까. 카카오 주식은 별로 관심이 안 가네요. 근데 이게 희한하네. 희한해. 자, 코인 하시는 분들의 특징. 네. 자, 그래서 이제 IMF 쪽에 오늘 전 세계 이제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대부분 조금 낮춰지는 지금 보시면 로이라고 되어 있죠. ER 붙었잖아요. 그죠? 좀 더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IMF 전망치가 나타났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좀 더 또 하이어 하는 뭐 이런 모습 정도가 오늘 중요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치를 3.5에서 3.2%로 하향 조정을 했고 한국도 2.3%대로 이렇게 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오늘 글로벌 가장 특징적인 뉴스였고 미국 시장에서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주택 가격 관련된 지표가 좀 나온 게 있어서 그 관련된 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저기 네, 주택 가격 지수는 뭐 20% 상승이면 주택 가격은 여전히 아주 강한 이거 높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상승률이 이 19.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헤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물가는 심상치 않게 어쨌든 오르고 있다. 주택 가격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20%에 여전히 가까워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지 미국은 이 주택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규 주택 판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주택의 또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뉴홈 세일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대치는 66만 채 정도는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기대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는 0.66이라고 되어 있죠. 66만 채.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59만 채밖에 안 팔렸다라고 해서 지난달 또 증가하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는 이 정도가 오늘 주택 관련된 가격,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 관련된 내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 8%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 시장의 경기 둔화와 관련된 이러한 좀 구조를 요 세 문장 정도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서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연준의 금리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니까 장기금리도 좀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가 우리가 대출 받아서 대부분 집을 이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니까 이 높은 금리 수준에서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장기적으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좀 망설이게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공급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되는 부분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주춤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택시장 경기 둔화의 좀 프로세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요 소식을 알려드렸고, 러시아가 이 유로존을 상대로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그래서 2008년도 이후로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의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또 특히나 유로존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공급량이 축소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장마가 끝나자마자 매우 무덥잖아요. 지금 최근에 되게 이제 무더위가 지금 심한 상황인데 이 무더운 여름에서 뭔가 에어컨도 조금 틀고 시원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좀 늘어나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유로존의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부분이 원자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좀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또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유가는 또 살짝 올라갔다가 소폭 내려오는 95 정도 배럴당 95 정도 수준으로 원유 선물은 조금 내려오는 그런 그림으로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 최근에 원유 선물과는 조금 움직임이 다르죠, 그죠? 큰 폭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5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의 9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국채 금리 시장에서는 좀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조금 움직임이 사뭇 다르게 움직였는데 오늘 밤에 이제 연준의 FOMC 회의 통화 정책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는 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를 다시 회복을 해서 오늘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10년물은 이제 이러한 부분 플러스 경기에 대한 기대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10년물은
내려갔다가 제자리, 어제 2.80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도 2.80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2년물은 올라가고 10년물은 떨어지는, 그래서 스프레드가 여전히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물과 30년물의 스프레드도 여전히 20bp 이상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흐름은 여전히 좀 지속되는 그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내일 새벽이면 우리가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75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거 미리 좀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스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진지했어요. 진지했나요? 오늘 더 진지하게 진짜 오늘은 75예요. 진짜 오늘은 진짜 농담 아니고, 네, 75.1 확률로 오늘 그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 특별히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75bp 금리 인상 확률은 75%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뭐 앞으로 9월 그 다음 11월, 12월 이렇게 한 3번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3번 정도 남아있는 구간에서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남은 기간 올릴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종료를 할 것인지, 아마도 이러한 뭐 스케줄이 기자회견에서 나오면서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일 새벽에 체크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또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내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유로화가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로화의 약세는 우리나라 최근에 시장의 약세와 많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1.02 수준에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잘 버티던 유로화가 뭐 가스 뭐 공급하는 거 줄이고 또 이러면 또 유로존 힘들어지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유로화가 한 단계 다시 레벨 다운이 오늘 새벽에 되어 버렸습니다. 1.01까지 유로화는 떨어져 버리는, 유로화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이런 그림이 나타났고, 유로화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반대로 달러는 다시 오래간만에 107을 회복하는, 107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을 회복하는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그 시장 앞두고, 출발을 앞두고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예상이 되네요. 자, 그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다행히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뭐 최근에 한 5거리일 동안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인데, 위로 안 올라가고 그래도 아래로 조금 1307원 정도로 안정을 찾으면서 끝났는데, 오늘 저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원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또 장 출발할 때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큰 뭐 상승보다는 여전히 1310원을 전후로 해서 좀 움직이는 일단 그런 그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장 개장 후에 한번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 흐름 출발하는 거 체크를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움직이는 그림을 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 달러원 환율은 1310원을 전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1310원을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도 아마 그 정도 그림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살짝 부정적인 부분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5% 위로 복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위험 지표니까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림이 좋은데, 그죠? 이 지지선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고개를 살짝 들어버리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이거는 떨어져줘야,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야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살짝 오늘 5% 위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 이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채권 시장의 좀 변동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내일은 과연 어떠한 그림으로 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5% 아래로 떨어져 줄지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우리가 또 주 후반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하이힐드 약간 5% 위로 튀었고 미국도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이제 그 38 정도에서
두려움이 35 정도로 약간 악화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뉴트럴 쪽으로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이제 좀 이제 낙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임박하는 그림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거의 가지도 못하고 다시 지금 약간 두려운 구간으로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자, 미국은 오늘 뭐 아침부터 시가부터 약하게 출발해서 장중 내내 회복하지 못하고 전약 후 양약이었습니다. 거의. 네, 시가부터 갭 하락 출발했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 밀어버려요. 전약 후약이 아니라 전약 더 양약. 네, 더 양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힘없이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역시 이제 지난 전고점 여기가 강한 에너지 저항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2,000포인트대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조금 3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3일 연속 음봉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흑산병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 하고 3일 연속의 음봉의 에너지는 추가적인 하락의 기운을 나타낸다. 뭐 그렇게 과거 기술적 분석에는 많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거를 FOMC 회의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양봉으로 돌려 세울지 아니면 추가적인 약세 흐름으로 진짜 기술적 분석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렇게 될지 뭐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의 중기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봉 MACD의 흐름은 여전히 2주 연속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뭐 미국의 업종판 흐름을 보면 좀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뭐 테슬라 3에서 5% 빠졌고, 구글, 메타도 2에서 4%까지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만 좀 선방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모습이 제가 애플이 주도주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주도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적이 좋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플은 실적이 좀 선방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플인데 선방해주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관련주, 빅테크 관련주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ETF 쪽을 한번 보면 요즘 인버스 쪽이 계속 이렇게 초록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죠? 왼쪽 상단부가 여기가 인버스 ETF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신문기사 나온 걸 보니까 네. 한국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인버스와 레버리지, 미국 주식에. 네, 미국에. 네, 3배짜리.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인버스 쪽에 그러니까 300짜리 시장이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하락할 거로 베팅하는 분들, 올라갈 거로 베팅하는 분들. 도지네요, 도지. 도지가 왜? 매수와 매도가 팽팽한, 네, 도지형. 도지형 캔들. 난 아모코인, 도지코인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네, 그렇죠. 지금 아마, 다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얼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도 크고 하니까, 여기에서 시스템적 리스크로만 저도 전이가 안 되면, 얼추 저는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카지노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유로존과 남유럽과 그다음에 중국, 요 두 부분만 리스크가 뭐 추가적으로 불거져서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전이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가 저는 뭐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좀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이 남유럽 위기와 중국 쪽을 계속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올랐던 부분들을 보면 여기 변동성 관련된 쪽에 베팅하는 ETF 쪽이죠. 이쪽만 오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러틸러티라고 되어 있죠. US 볼러틸러티. 네, 변동성 관련된 ETF 쪽. 어렵네, 단어가.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자, 오늘 미국의 업종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부터 계속 월마트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월마트가 숫자가 안 좋아지면서 오늘 8%나. 8%? 네. 야, 월마트가 8%.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요즘 힘들어 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글로벌리 시가총액 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다음에 빅테크 또 주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미국으로 많이 가셨는데, 미국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변동성이 너무 커요, 요즘은 진짜. 좀 호재 나오면 급등도 하지만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10% 빠지는 것은 그냥 뭐 거의 비일비재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오늘 8% 정도. 지난번에 우리 그런 이야기 했었죠. 돈들이 지금은,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거 외에는 좀 구매가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는데 그쪽에 재고가 지금 좀 많이 좀 쌓이면서 실적 부진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안내를 좀 드리면은 네. 지금 이 자료는 우리 그 자료실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그거 보시면서 네, 지금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PD한테 자료실 안내와 함께 링크 올려달라고 그 했는데 멍하니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또 주식에 물린 것 같아. 혹시 저 PD님이 노터스. 노터스. 전설의 드디어 노터스. 만났군요. 네. 노터스 PD님. 알겠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네. 그 우울하거나 방송 촬영할 때 멍하니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네. 또 어제 또 물렸구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지금 개장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알겠습니다. 자료실에서 한번 제 자료 같이 보시면서 네, 또 자료 링크 안내 다시 좀 올려드리고요. 자, 어제 이제 역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요즘 뭐 팔지 않고 좀 순매수하면서 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여전히 좀 계속 파는 모습이고 어제 코스피 쪽 한번 보시면 500억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14억 정도 순매수로 다 걷어들이면서 끝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이 이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으로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538억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물론 한 900억 정도 팔다가 조금 매도 규모를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계속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선방한 이유는 기관들의 매도를 보면 100억이 넘는 기관들이 하나도 없었죠. 네, 연기금은 소폭 샀고요. 사모, 투신, 보험은 다 100억 내외의 순매수였습니다. 100억 안짝으로 순매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외국인들 500억 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조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 수급은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순매수 금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500억,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인가요? 드디어 이제 보호예수 해제되는 날이? 그러게요. 참 이게 빠질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상승을 하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슈를 두고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좀, 이게 뭐 큰 물량이 아니다. 어차피 나올 게, 팔 물량들이 이제 대주주들이 또 그런 LG 화학이 팔 리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8월 초인가요? 8월 초에 MSCI 리뷰가 있는데, 반기 리뷰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유통 주식수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더 편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큰 빠짐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번에 락업 물량 해제됐을 때 차트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 로템입니다. 로템이 그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지금 그 폴란드 이슈 나온 이후로 3, 4일 연속으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이 방산주 중에서는 가장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한 쪽을 보면 LG 화학을 494억 정도를 매도를 좀 한 모습입니다. 그다음 뭐 LG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인터넷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뭐 메타, 구글, 그다음에 스냅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졌는데 카카오와 네이버를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500억 정도 팔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LNF는 샀네요. 이번에 화재가 좀 미미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00억 정도 샀고 에코프로는 96억 정도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좀 샀고요. 노토스를 샀습니다. 노토스를 노토스 얘기하지 마. 네네. 노토스 샀습니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탑스. 요거는 제가 뒤에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BM,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엔터 관련주들 쪽으로 차익 실현이 좀 전반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미디어.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매도한 종목 중에 CJ ENM, JYP 엔터, 쇼박스, YG 엔터, SM, 그죠? 이 엔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의미 있게 산 업종 기준으로 보면 기타 자본재 쪽으로 계속 수급이 지금 잡히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거는 한 3일 동안, 거의 3일 연속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업종, 매수 강도에서 계속 상위에 양매수가 잡히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도하는 쪽을 보시면 역시 미디어 업종이 여기 잡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엔터 관련주, 미디어 주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여기 수급에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매도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매수 강도 상위 업종으로 좀 매도가 잡히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흐름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금액 기준이 아니라 매수 강도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진짜 의미 있게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면, 제가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인탑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시총의 0.8% 세게 들어온 거죠. 이 정도 금액이면, 그죠? 시총의 1% 가깝게 하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탑스는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뒤에 가져왔으니까요. 그때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할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일렉. 근데 우리 인탑스 할 때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물려 있다,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 해가지고 그걸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급등주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소박 중박을 노리는 전략.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민재기 팀장님의 이 얘기를 듣고 인탑스를 따라 산 PD가 있고 소박 중박.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10몇 프로 좋은 친구가 있고. 노토스의 실패를 안고 바로 조강 ILI를 갖다가 제주은행으로 가가지고 지금 역추적을 해보니까 제주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주은행은 제가 이틀 연속 그 상승 강에 나와서 이제 M&A 반영이 많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사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우리 가족분들도 내가 아무리 물려있다 해서 이걸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려다 보면 뭔가 자꾸 그런 주식으로 갔다는 계속 이게 꼬이는 거라. 제가 소박중박. 네네. 어제 대표님이 우리 방송 끝나고 예전에 그 수익률 대회 언제 했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 2015년 두 번 했었다 그러니까 에이 옛날 이야기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에이 감 떨어졌겠네. 그 맞아. 옛날에 했으니까 그때 우승한 거랑 지금은 이제 감 떨어졌겠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안 좋은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2015년도에 제가 한경 스타워즈에서 이제 우승한 사람들끼리 제가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왕중환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유진투자증권의 어떤 부장님이셨어요. 지점에. 그분과 제가 100% 수익률로 거의 대회 막바지까지 막 엎치락뒤치락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이래서 안 되겠다. 막판에 잘못하다가는 2위로 왕중환전 밀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무리수를 그때부터 제가 두기 시작했어요. 조금 제 성향과 빗나간 좀 약간 급등주를 한번 매매해서 여기서 확 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엇박자 한번 나니까 그거 많이 하려고 제가 5번, 6번 계속 막 엇박자 나니까 순식간에 100% 수익률이 60%까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왕중환전 제가 준우승했는데 1등 하신 분은 100% 수익률 그대로 유지하셨고요. 저는 60% 수익률로 2등으로 준우승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던 스타일로 끝까지 유지해볼 걸 괜히 벌리려고 오버하다가
예, 그때 제가 경험을 많이 했죠. 얘기하면 한 스타일을 유지하라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무상증자주만 찾아다니 안 돼. 아, 네. 좋은 스타일로 이렇게 좋은 습관을 습관으로. 바꾸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조금 벌고 그러니까 꾸준히 오래 꾸준히 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습관. 네. 아무리 빠르게 오를 것 같은 주식이 보여도 거부할 수 있는 그 네. 투자 습관. 수익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로 계단식으로 그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차곡차곡 쌓아갈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급등주 얘기하면 우리 키맨 리차드 키맨님도 그냥 바로 그 리처드에서 그 뭐지? 할 말이 없네. 하여튼 하세요. 네. 자, 기간 매수 강도 그래서 상위 종목들 중에서 LIG 넥스원 요게 이제 0.3%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아직까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이 LIG 넥스원 정도. 나머지 밑에 있는 로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일단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대 비교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하나에어로와 LIG 넥스원이 그나마 조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케어젠과 오스테 임플란트가 있는데 케어젠은 기관들이 사실 잘 담지 않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또 자료를 가지고 온 거 있으니까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할 때 그때 한번 드려볼 테니까 좀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모펀드가 그러면 어제 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잠깐 한번 보면 BHI는 원전 관련된 설비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또 원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BHI 쪽으로 사모는 좀 공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연속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사모펀드는 계속 사고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서 코멘트를 좀 드리고 가면 15%, 17% 올랐네. 네네. 그렇죠. 지금.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환기 종목이라서, 이거 참, 업황이 수출 데이터가 좋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익 체력 관련해서만 좀 알려드리면, 분기에 500억 체력으로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기에 500억이면 4로 곱하면 연간으로는 한 2천억 정도의 체력이 되는 기업이죠. 그러면 이거 중동과 뭐 쪽으로 이제 뭐 중국 쪽으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다가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펄을 한 10배 정도를 준다면 그러면 약 2조 정도는 그래도 가도 뭐 기업의 오너 리스크 관련된 거는 빼고 그냥 그죠? 그런 거 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숫자만 놓고 봤을 때 2천억 체력에 10배 정도 주면 그래도 한 2조 정도 갖다 놔도 누가 뭐 야 그거 오스테인 플란트 2조가 말이 돼? 뭐 이렇게 딴지걸 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스테인 플란트는 그 정도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금 1조 5천억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 20%, 뭐 25% 업사이드는 정도의 좀 더 갈 업사이드는 수 있죠. 있다. 뭐 그거 정도를 보고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한번 생각을 요 아이디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연기금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했을까를 보니까 아셈스입니다. 아셈스. 네, 요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그 친환경 우리 그 신발 접착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제가 여행이라든지 항공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그 돈이 그렇게 쉽게 이제 우리가 지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큰 돈을 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비행기 한번 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과연 한 번 정도는 되겠지만 두세 번의 소비가 이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러면 여행 못 가고 한다면 가까운 곳에 국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산책이라든지 나들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운동화가 그나마 물론 요즘 운동화 뭐 많이 비싸긴 하죠. 하지만 그나마 운동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는 하나 붙는 게 친환경이라는 거죠.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친환경 접착 소재를 이용한 운동화를 만드는 그 부분을 이제 아셈스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 같은 이런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공모했던 자금을
공장 증설하는 데 다 써서 그 증설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 외형 성장에 보탬이 된다. 뭐 그런 내용들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종목으로 아셈스 어제 연기금 수급 들어오면서 13% 정도 상승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어제 NH투자증권에서 다시 이제 대동 뭐 관련된 이러한 농기계 관련된 종목 리포트가 또 나왔거든요. 네. 여전히 뭐 좋다. 그래서 TYM, 대동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주가 강했는데요. TYM 쪽으로 이제 연기금은 좀 공략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하나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 중에서는 좀 싼 편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연기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많이 공략을 했네요. 자, 투시는 좀 이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볼 인탑스에 대해서 0.2% 시총으로 강하게 공략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 HSD 엔진과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가스 관련해서 인프라가 좀 에너지 인프라가 불안해지면 결국에는 러시아의 의존도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LNG 터미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으로 우리가 이제 PNG라고 하죠. PNG. 예. PNG의 P가 파이프라인 파이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PNG. 피바다의 피인 줄 알았지. 피바다의 피 아니고요. 네. PNG는 파이프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내추럴 가스를 가져올 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여기가 아프리카죠. 중동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죠? 액화니까 뭐예요? 우리가 액화. 아니요, 테스트는 그래요. 액화 뭐예요? 죄송합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맘 놓고 지금 저기 맘 놓고 저 특징주 찾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프로판가스, 또 있죠. 뭐 그런 것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액화를 해서 천연가스로 운반하는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출발하는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이걸 액화시켰다면 도착하는 도착하는 지역에서는 이걸 다시 이제 기체로 기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NG 터미널이라든지 저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세아제강 같은 이런 강관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LNG 선을 들어가는 또 엔진이 또 HSD 엔진이 이런 부분들을 또 엔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억이 하나가 안 나요. 우리가 LPG죠, LPG. 이 기억이 왜 이러죠, 저도. 자, LPG와 LNG의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L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배를 가지고 수송해서 실어 나오는 데 있어서 LNG가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기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화율을 얼마나 잘 유지시키는지가 핵심 LNG 선박의 핵심 기술이고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LNG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걸 100% 채워버리면 이거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98.9 정도 채워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실어 보내면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이게 98% 여전히 남아있네? 이러면 기화율이 상당히 낮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만든 LNG 선박은 99 정도 채워서 보냈는데 95, 94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게 되죠. 가는 도중에 돈이 다 공중에서 다 증발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LNG 관련된 선박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또 본행제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 잘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말씀하시는 동안 그 GS 리테일, 투신이 GS 리테일을 크진 않지만 저렇게 매수한 거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봤는데 왜냐하면 GS 리테일을 이번에. 기관이 그동안 한 16일 거래일 동안 계속 매도했거든. 그리고 어제 딱 처음으로 대량 매수가 딱 들어온 거예요. 66,000주. 말씀드릴까요, 제가? 근데 난 다 알아. 그거 정도 저는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그
항상 얘기하는 게 기관이 첫 매수, 네. 대량 매수하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보자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찝어본 건데. 네, 대표님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요. 요거 말씀드릴 때는 이제 코스맥스 이야기 잠깐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코스맥스 주가 급등할 때, 개장초 방송할 때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 적자 사업부 정리하면서 코스맥스가 그에 대해서 한 500억인가요? 몇백억 정도 그러면 적자 나는 거 이제 적자 안 나니까 좋아진다. 그 부분 때문에 코스맥스가 그때 주목받으면서 올랐었거든요. GS도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새벽 배송, 대표님은 새벽 배송 많이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잘 써요. 아, 쓰세요? 근데 새벽 배송이 지금 잘하고 있는 업계 상위가 마켓컬리, 그 다음에 SSG,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 있죠? 쿠팡. 뭐 이런 쪽이 거의 80~90%를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롯데, 방금 말씀드렸던 GS, 이런 우리 유통 대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했죠.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점유율을 안 늘어나고 계속 적자 나니까 죽겠다. 그래서 새벽 배송에 드디어 철수한다라고 GS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어젠가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저는 그래 이제는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것으로만 집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은 조금 좋게 봐준 것도 있지 않나.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GS 그룹 파악한 거는 그 부분에 하나가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외국인은 또 역시 15일간 기관이 파는 그 15일, 16일 동안 외국인은 계속 사고 네네. 어제 이제 물론 매도가 나왔지만 네네. 수급이 좀 바뀌었고. 약간 나왔어요. 근데 어쨌건 기관.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회사 새벽 배송 시장을 지금 과점하고 있는 세 개 회사도 지금 새벽 배송 파트에서는 계속 적자예요. 네,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마켓컬리가 엄청나게 혁신 기업인 것처럼 지금 막 펀딩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HPSP 그다음에 뭐 성희라이팅 이런 것들은 공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괜찮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켓컬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미리 그냥 마켓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한테서 전화 한 통화. 아니 대표한테 우리 민 팀장님 전화번호 넘겨줄게요. 우리 전에 그 회사를 제가 뭐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근데 밸류가 너무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후에 주가 안 좋죠, 흐름. 지금 네, 계속. 그거를 좀 보시는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조금 과밸류, 뻥튀기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참고 사항이니까요. 네. 네. 자, 빠르게 넘어가고 우리 SK 하이닉스가 네. 실적 발표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죠. 네.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그러면? 아니, 먼저 사모펀드 이거 보고 끝내고. 마무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쪽 매도는 그래도 우리가 보고 가야 되니까 한번 보면 최근에 조금 주가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어제는 사모펀드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그 다음에 TCCD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도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아셈스를 연기금에서는 많이 샀는데 사모펀드가 시총의 0.1%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자, 어제 비덴트가 경영권을 같이 공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를 한 게 있다라고 발표를 장중에 해버렸습니다. 비덴트가.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 가깝게 어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사모펀드는 역시 비중을 좀 줄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장 출발하기 전에 비덴트는 혹시나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그 부분이 좀 사모펀드 매도가 좀 나왔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종목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따가 하이닉스까지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인탑스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구간이 바닥권을 이제는 통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더 이상 좀 잃을 건 없는 거 가격인 것 같은데 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매수 강도가 아주 세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역대 이 금액이 얼마 정도의 랭킹에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42억을 샀는데 역대 랭킹 2위에 해당되는 최근 7년 동안
중에서 2015년도 이후 역대 랭킹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 금액은 역대 21위 랭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의미 있게 매수한 금액 중에 역대 4위에 해당되는 랭킹 금액을 보니까 26억이었습니다. 그게 4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때의 차트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요 자리요. 여기가 역대 4위에 해당되는 랭킹 금액의 수급이 들어온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인탑스가 올라가는 그림이 되었는데 어제가 역대 랭킹 2위였으니까 저그에 그대로 반복되리라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들어온 정도의 위치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그 의미 있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러면 인탑스는 누가 수급을 주도를 하고 있냐라는 걸 보니까 연기금이네요. 그죠? 연기금이 7월 초부터 해서 급격하게 지금 중립 이상으로 포지션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를 이어서 투신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팔다가 이제 멈춘 모습, 개인들이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잔고율과 인탑스 주가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신용잔고율이 지금 같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주가 빠졌었는데 다시 바닥을 찍고 가파르게 신용잔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율과 주가가 거의 연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가가 바닥 찍고 턴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 올라간 신용잔고가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인탑스에 들어와 있는 아주 개인 큰 손 한 분이 이 하락하는 요 구간에서 물량 다 털렸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는 조금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신용이 한번 털리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200일선을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한 1,000억 정도 버는 것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은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지금 5,000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없죠. 그런 부분들로 아마 기관 투자가들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밸류에이션 상향될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스마트폰 케이스는 아니에요. 스마트폰 케이스는 이제 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아니잖아요. 그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만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로봇입니다. 삼성전자의 ODM을 인탑스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주를 지금 받아놓은 게 있는데 내년도에 로봇 지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로봇 지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추정하는 ETF라든지 상품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편입이 될 텐데 거기에 밸류체인으로 아마 인탑스도 로봇 관련된 뭐 ETF 지수에 편입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아마 미리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인탑스는 좀 로봇 관련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MACD 오실레이트는 2주 동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중기적인 에너지도 좋아지고 있는 방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어제 제가 그 민희진 대표이사 관련해서 어도어라는 회사는 하이브의 100%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희진 대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 걸그룹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는 매우 지금 큰 상황인데 뉴진스라고 합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이제 드디어 초기 앨범 예약에 들어갔고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지금 예약 숫자가 나와서 그 부분 이제 그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1위는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멤버입니다. 거의 10만 장 가까운 물량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2위가 어제 뉴진스가 8만 장 정도가 잡혔다. 라는 거 이게 에스파를 넘어서는 그런 수량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인 걸그룹 치고는 아주 시장에서 지금 관심도가 매우 좀 뜨거운 게 아닌가. 그 아래 보시면 다 블랙핑크, 있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들은 걸그룹이잖아, 그죠? 그래서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숫자가 나와서 이 하이브의 최근에 이 주가 여기 수준에서 이 뉴진스가 앞으로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 기대치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는 우리 좀 뒤로 미루고 일단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오늘 한국 증시에 뭐냐면 또 잘 나왔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혹은 또 SK 하이닉스 뉴스에 나온 이 실적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갭상승했을 때 아니면 네. 아 이제부터 더 들고 가야 되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냐 네.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갭상승할 정도로 갭상승해서 팔 정도로 시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강보합 정도인데 그죠? 예, 지금 시세가 0.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가 좀 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지금 14조 정도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역대 최고 매출액으로 나온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쪽에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지금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우리 민 팀장은 리처드 키맨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도체 쪽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는 수급이 이 실적이 이렇게 장 출발하기 전에 이 실적을 내줬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네. 매도는 큰 숫자가 아니고 매수는 큰 숫자가 좀 찍히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적 잘 나왔다고 지금 구간에서 굳이 10만 원대 초반에서 버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하락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PBR 0.9배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찍은 9만 원대가 결국에는 중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다져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하락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10만 원 초반에서 굳이 급하게 매도를 할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 뒤쪽의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과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SK 그 최태원 회장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참 어제 어떻게 됐어요? 네, 화상회담을 했고 화상회담 결과는 원래 예상되었던 투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조 내가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다라면 훨씬 더 큰 규모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더 큰 규모로 더 화끈하게 하겠다라고 예,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잘 보이시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쨌든 공격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원 방안도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상원에서 지금 통과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줘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해서 공장을 지어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아마 소부장 쪽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발표는 되는데 그게 현금으로 진짜 집행돼서 장비들 발주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빨리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가냐 이것보다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게 이제 이어질 거다라는 걸로 생각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급하게 올라갈 그러한 재료는 아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그런 부분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소부장들 들고 있으신 분들도 네. 오늘 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조금 더 들고 갈 만하다? 근데 소부장은 특별히 지금 오른 게 없습니다. 소부장은 주가가 지금 오른 게 있어야지 지금 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사이클이 어쨌든 반복이 되면서 좀 돌아설 거니까 지금은 투자 축소 약간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이클이 조금 어느 정도 좋아지면 다시 또 장비 발주 나오고 좋아지는 숫자가 나오면 그때는 주가 오를 때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거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오른 게 없는 자리에서 굳이 먼저 팔고 나올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오래 삽시다. 건강식품. 네. 아니, 아까 그렇잖아도 우리 고령화 사회에 1,500만 명, 아까 그 신문기사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1,500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층 인구. 네네. 건강식품 갈수록 이제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저도 사실 제가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필라테스 하는 거 외에는 제 개인한테 투자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근데 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는 저도 그 2개 정도 먹고 있는 게 있어서 그 관련된 기업도 요 기업 다음에 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케어젠이라는 어제 수급이 이제 오래간만에 들어온 종목인데 이 케어젠이 사실 조금 개별 종목이라서 기관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어제 기관들이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게 수급이 들어와서 그러면 최근에 이 기업과 둘러싼 이슈가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시장 대비 거의 주도주의 에너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알고는 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은 과거에 그 헤어 관련된 제품을 많이 해서 중동 쪽으로 수출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은 캐시 카우로서의 역할을 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케어젠과 관련된 시장의 관심은 혈당 관리 관련된 기능 건강 관리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저는 뭐 당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없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되고 식습관이 당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죠. 우리 소아 뭐 당뇨도 요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지금 관심사가 3월 달에 FDA 미국의 식약청이죠. 여기에서 혈당 조정을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 원료가 디글루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FDA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이 케어젠과 관련된 가장 기대치가 이 부분에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작년도까지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둔화되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림이었는데 이 디글루스테롤이 앞으로 그러면 미국에 진출을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외형이 커지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당뇨 환자가 많고 거기에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유통망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진출하게 되면 이 회사는 업사이드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가 많은 것 같고 어제가 이 임시주총이 있었어요. 임시주총이 있었는데 임시주총의 안건이 임원들한테 사주를 주는 거였습니다. 이 사주를 급하게 임시주총을 연 이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세금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임시주총을 급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회사가 뭔가로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급하게 이런 부분을 서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사모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 투신 어제 모든 기관이 거의 전 기관이 골고루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들도 이제 중립 포지션까지 거의 매수 강도를 지금 끌어올렸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을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구간 다 팔고 있으니까 건강기능식 중에 케어젠이 미국 유통망 돌파 그 확장과 함께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잘 한번 건강기능식 중에서 주도주가 얘가 움직이면 제가 봤을 때 건강기능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관심 안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건강기능 관련주 이야기하시는 혹시 출연자 중에 있었나요? 저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세요? 대표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일단 나는 건강식품 회사를 그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러세요? 브랜드까지 815 네이처. 참나. 그 닭발 크림이 망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을 추지를 못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거기 그 모델로서는 리처드 키면 어떠세요? 아유. 500원. 네. 출연료는 제가 그냥 무상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기능식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케어젠이 만약에 주도주로 역할을 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HP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 관련주 중에 이런 기업이 있거든요. 요즘 노바렉스인가요? 노바렉스, 그 다음에 서흥, 콜마 B&H, 이런 기업들 아무도 요즘 많이들 이야기 안 하시는데, HPO 같은 이런 건강기능식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HPO는 이 공유 배우 공유 씨 있죠. 공유 씨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음으로 건강기능식 관련된 광고를 선택하라는 게 이 HPO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TV로 잠깐만. 네. 공유를 광고로 쓰고 있다니까 네. 키맨님을 전속 모델로 쓰겠다는 제 생각이 약간 흔들리네요. 좀 약한데 우리가 너무 815 네이처 브랜드 파워도 약한데 모델도 약하면 안 되죠. 저희 KB증권 프라임 회원들이 150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나오는 그 815 네이처 광고를 보시면 소비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숙고할게요. 아무튼 공유랑 인지도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공유의 효과가 한번 이 HPO에 있을지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연예인분들이 죄송합니다. 네네. 우리 그 전에 그 아이디어 회의를 우리 한번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건강식 그래도 남자들의 아침 활력 있는 아침 이런 거에 그러니까 에너지 자양강장. 자양강장. 가지고 그때
그 나왔던 헤드카피 그게 네.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갑자기 우리 키메님을 모델로 쓴다? 근데 거기에 헤드카피가 뭐냐면 고개 숙인 남자였거든. 아, 거기 쓰긴 남자예요? 그게 안 되잖아. 또 힘이 키메님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인데. 뭐, 요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네네, 요거는 뭐, 네, 40대 중반이 되면 뭐 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자, HBO가 아무튼 공유 씨가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본인들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아무 광고에나 출연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만할 것 같고 저는 이 두 개를 먹고 있거든요. 덴마크 유산균 요거 먹고 있고 비타민 저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속이 예민해서 다른 거 먹으면 빈속에 먹거나 뭐 하면 하여튼 탈이 많이 나는데 요 세 알로 포장이 되어 있는 하나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비타민을 이 트루 비타민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비타민 제가 속이 탈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류를 저도 HPO 제품을 먹고 있어서 관심 있게 앞으로 숫자가 변화되는지를 볼 건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건강기능식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뭔가 턴어라운드 관점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개장하기 전에 또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중요하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주인 저는 LG화학도 오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어제 상승하는 이유 네. 중에 네. 뭔가 블록딜을 통해서 네네. 현금 확보가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LG화학의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이려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8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다 들고 있을 게 아니라 81% 가지고 있냐, 70% 가지고 있느냐 똑같아요. 경영권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록딜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말고 대신에 주주도 개인 투자자한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블록딜을 통해서 물량을 뭐 대표님한테 넘긴다든지 넘기고 그 현금 확보한 걸 가지고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게 LG화학 주주들한테는 더 도움되는 부분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여전히 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기대치를 키우는 게 보시면 LG캠이라고 되어 있는 이 LG캠은 LG화학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LG캠이라고 표현을 하고 제너럴 모텔스는 GM이죠. 그죠? 여기에 롱텀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공급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캐서드 액티브 머티리얼.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양극재 이런 소재들을 GM향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하려면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자금을 LG 에너지 솔루션 블록딜 자금으로 좀 조달해서 뭐 유미코 글로벌 1위 회사인 벨기에 1위 회사인 양극재 1위 회사인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혹시 주주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LG화학이 이 GM의 전기차 500만 대 분량 배터리 원료 공급 합의 이수식이 LG화학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혹시 앞으로 블록딜 이슈가 나오는지 잘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LG화학 주가는 여기 전고점에서 이번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대로 스토리가 성장을 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LG화학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좀 상승한데도 LG화학은 좀 양극재에 대한 성장 이슈로 네. 조금 더 오래 들고 갈 만하다. 네,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 KTNG와 관련해서 한번 노이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업이죠. 그 KTNG 쪽으로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 EM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EM택이 KTNG하고 그렇게 조금 시달리게 되면 EM택의 물량을 1엔택이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이 지난 6월 초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6월달 코스닥이 16%, 17%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이 1엔택의 노란색이 주가인데요. 그때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까만색 주가 차트를 잘 보시면 이게 신용잔고율입니다. 신용잔고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신용잔고율이 주가 급락하면서 다 털렸거든요, 이번에.
7%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매물은 이렌텍은 다 나왔다. 그래서 손바뀜이 거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이렌텍도 이러한 부분도 뭐 전자담배 이슈도 좋지만 뭐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이렌텍도 ESS 배터리 팩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서비스 로봇 쪽도 배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렌텍도 서비스 로봇용 배터리 팩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렌텍도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신용장고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고 바닥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렌텍도 다시 한번 좀 잘 봐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좀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잘 돼가고 있고 4나노, 3나노에서의 그 TSMC에 대비한 그 경쟁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네, 이제 네, 네. 시도하고 거기에는 기존의 EUV 장비를 도입한 것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네, 네, 네. 자, 만약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장기적으로 물론 중장기적으로 네. 좋아진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우리 소부장 관련 네. 업체는 어디가 될까요?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면 결국엔 파운드리 이제 외주 후공정 쪽이 많이 이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뭐 구글, 뭐 여러간 뭐 테슬라,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향으로 주던 것들을 퀄컴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을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주 쪽으로 이제 후공정으로 물량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우리 외주 후공정 하는 기업들 있죠.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LB세미콘, SFA 반도체 뭐 그런 반도체 외주 후공정 쪽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기본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이 잘 되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관련 장비주 중에서는 역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있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도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 나왔던 종목들 몇 가지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면 먼저 인탑스부터 한번 보고 지나가 볼까요? 네. 네. 와, 오늘 인탑스는 역시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선방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러네요. 지금 2% 가깝게 상승을 했고, 시가가 오늘 출발한 위치도 네, 이 디마크 기준선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장보다 강한 위치에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7월 12일 날 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인탑스를 소개해드렸을 때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 저는 이제는 조금 수익이 많이 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짧게 자르지 마시고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조금 길게 가지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LG 엔솔을. 그렇죠. 네. LG 엔솔이 중요하죠. 네, LG 엔솔, 저도 LG 엔솔이라고 조회를 해버렸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자, 지금 이 양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시가는 오늘 낮게 출발했습니다. 2.79%로 낮게 출발했다가 디마크 저가보다 오늘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위로 저항이 3개나 지금 줄이 서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가보다도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체크를 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자, 요 부분인가요? 여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달이죠, 4월달. 네. 이게 우리가 상장했을 때 1월달이고, 그죠? 1월달에 상장했고, 4월 27일이 뭐냐 하면 3개월 낙업 물량이 풀렸던 자리예요, 대표님, 여기가. 네. 네. 요걸 가지고 저는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아까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차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자, 시가가 그날도 5.67% 하락 출발했습니다. 3개월 낙업 물량이 풀렸을 때, 보호예수 물량 풀렸을 때.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 1.30%로 저렇게 시가 대비해서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대부분 다 보호예수 해제 분량 풀리면서 이거 그러면 역대급 물량 쏟아지면서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비관론이 큰데 오히려 지난 4월 27일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들 비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오늘 시가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양봉으로 만드는 그림 정도.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어쨌든 보호예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움직임이 없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 물량이 뭐 소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 한번 정도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자리지 않나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제 LG화학을 한번 볼까요? LG화학이 조금 오늘 출발하는 그림이 아침에
괜찮았는데 시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시가는 지금 보시면 58만 7천 원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마크보다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오늘 뭐 차익실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고점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0.53% 정도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가치, 재평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LG화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그 이벤트를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은. 네. 자, 또 하나 뭐 혹시 뭐 특징 봐드릴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 하세요. 네, 제가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위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일단 그 건강기능식 중에는 케어젠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자, 케어젠이 일단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아침에 이렇게 13만 3천 원인데요. 지난번 전고점이 4월 29일 날인데 그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3월 달에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 구간이 무슨 구간이었냐면 미국의 FDA에서 그 당뇨 관련된 혈당 관리 치료제 관련된 원료 승인을 받았던 시점이 저렇게 주가가 올랐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가 다시 조정 다 받았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쪽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유통망을 확보해서 앞으로 외형 성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시가 출발하는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준선 위에서 출발했고 장중에 저점이 12만 5,200원이었는데요. 기준선 부근까지 살짝 아래꼬리 달았다가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오늘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렌텍 한번 볼까요? 이렌텍은 어떤 그림으로 출발하는지. 이렌텍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급한 매물이 다 소화가 됐고 쌍바닥을 그리면서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또 여기에서 또 다이버전스도 이번에 기술적으로도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이렌텍은 제가 수급상으로 신용잔고도 보여드렸지만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또 하나의 이 다이버전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지난 6월달 주가 많이 빠졌던 것보다 이번에 한 번 더 빠졌던 자리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빠졌다가 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즉 저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주가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스토캐스틱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오른쪽이 더 높아지는 즉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렌텍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의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렌텍은 실적도 좀 견조하게 나올 것 같고요. 로봇과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이러한 신성장 산업이 앞으로 전자담배와 함께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정도 기반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또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이 또 소부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파크 시스템즈가 좀 개별 종목이라서 좀 무겁기도 하고 한데 이 파크 시스템즈도 원자 현미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3나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자 현미경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 아래에서 이 9만 원 사이 이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좀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